부동산 브리핑입니다. GS건설이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 공급하는 역삼 센트럴자이 청약에 2만 개가 넘는 청약 통장이 몰렸습니다. 이날 마감한 역삼 센트럴자이 1순위 해당 지역 청약은 44가구 모집에 총 2만 1,432명이 신청해 평균 487대 1의 경쟁률을 보였습니다. 지난달 기준 서울 민간 아파트 3.3제곱미터당 분양 가격이 처음으로 5천만 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서울의 제곱미터당 평균 분양가는 1,525만 7천 원으로 전월 대비 7.24% 올랐습니다. 서울 전역이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된 지 2달이 돼가는 가운데 서울 내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있는 지역에서 주택거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반면 집값이 높은 강남 3구는 시간이 흐를수록 매매량이 줄어드는 상반된 흐름을 보이는 중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부동산 고민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진행의 김진주입니다. 자, 이제 2025년이 얼마 남지 않았죠. 그러다 보니 연말 회식 시즌이 찾아온 것 같습니다. 연말 회식 다가오다 보면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있고 회식 별로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계시는데 이 좋지 않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 회식 가기 전에 고민할 거리가 많아서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나는 술 먹기 싫은데 내 옆에 술 좋아하는 상사가 앉으면 어쩌지? 이게 첫 번째 고민이고 두 번째는 혹시나 나에게 건배사를 시키면 어떡하지? 이게 두 번째 고민이고 또 하나는 고기 잘 못 굽는데 내가 신입이라서 고기 구우라고 시키면 어떡하지? 뭐 이런 다양한 고민들 때문에 회식 자리가 조금 꺼려진다라고 하네요. 모두가 즐겁자고 맛있는 거 먹으면서 한 해에 대한 이 노고를 좀 치하하고자 만드는 자리가 이 회식 자리일 텐데요. 너무 시작하기 전부터 이것저것 고민하게 되면 그 자리의 의미가 좀 퇴색되는 것 같습니다. 어차피 피할 수 없는 회식 자리라면 이것저것 따지지 말고 그냥 기분 좋게 참석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자, 여러분 기분 좋은 마음으로 회식도 함께 하실 수 있도록 가슴속에 있는 고민은 저희가 해결해 드리겠습니다.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 02-2638-3974번 그리고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오늘도 함께 할 테니까요. 전문가의 도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연락 주세요. 자, 그럼 오늘도 부자 되는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속으로 지금 바로 출발합니다. 네, 또 한 주의 한가운데 수요일이 돌아왔습니다.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의 부동산 고민 해결해 주실 부동산 전문가 모셨는데요. 바로 소개해 드릴게요. 주식회사 드림부동산 투자연구소 정창래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최근에 이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죠. 뭐 627 대책, 그다음에 97 대책, 그다음에 1015 이제 부동산 대책, 그다음에 이제 올 연말이 그러니까 올해가 넘어가기 전에 또 하나의 지금 이제 공급 대책이 지금 남아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제 대책이 나오면서 지금 시장의 흐름을 한번 이제 살펴보면 지금 이제 주택 거래량만 살펴보면 이제 상저하고 상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줄어들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중저가 아파트가 몰려 있는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상당히 많이 좀 상승을 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이제 거래량만 놓고 보면 이제 상저하고의 모습을 보이고 있는데 이제 그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여전히 상고 하저의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지금 주택가격 상승률을 보면 가장 높은 지역이 지금 이제 송파 쪽으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송파라든가 아니면 동작, 그 다음에 강남 서초, 그 다음에 이런 영등포까지 이런 한강변 벨트를 중심으로 해서 지금 이제 가격 상승률이 상당히 높게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급지 같은 경우에는 이 한강변 벨트에 비해서 거의 한 가격 상승률이 한 반 정도 이렇게 나오고 있는 이제 모습을 보이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제가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요. 자, 지금 이제 주택 시장을 안정시키기 위해서 여러 가지 대책들이 나왔다라는 거죠. 자, 그런데 이제 물론 이제 이 정부의 정책 의도대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습니다. 특히 상급지를 중심으로 해서 거래량은 많이 줄어들었지만 또 가격은 근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특히 이제 거래량이 많이 줄어드는 이제 강남 3구라든가 용산, 그다음에 한강변 벨트 같은 경우에는 거래량이 줄어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가격 상승은
여전히 지금 이루어지고 있다라고 이제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많은 분들이 앞으로 26년 또 시장은 또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해서 또 이제 관심도 상당히 많으시고 많이 또 궁금해 하시고요. 자, 그 다음에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은 또 앞으로 어떻게 될 것인지, 그 다음에 또 아파트 청약 같은 경우도 이제 관심이 많으실 거고, 또 이제 내가 가지고 있는 부동산에 대한 전망, 아니면 매도 매수에 대한 타임, 여러 가지 이제 고민 사항들이 상당히 좀 많으실 겁니다. 자, 부동산에 대한 고민, 무엇이든지 괜찮습니다. 지금 전화를 주시면 실시간으로 제가 상담과 답변해 드릴 테니까요. 많은 전화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여러분 한 분 한 분 가지고 계시는 그 개인적인 부동산 고민들 저희 방송 시간 통해서 전문가의 상담으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으로 문의 주셔도 친절하게 도움 드릴 거고요. 또 얼마 남지 않은 2025년 그리고 다가오는 2026년에 부동산 투자 계획에 대해서 고민하고 계시는 분들을 위해서 또 전문가와 함께 할 수 있는 무료 세미나 시간도 준비하고 있는데요. 정상회 대표와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은 이번 주 목요일에 마련되어 있습니다. 대표님 무료 세미나 안내 자세히 부탁드립니다. 아까 보니까는 뭐 3,300 제곱미터당 서울의 민간 분양가가 지금 5천만 원을 넘어섰다. 불과 제가 8월 달에 이제 제가 데이터를 분석을 했을 때는 한 3,300 제곱미터당 한 4,600 정도가 나왔었거든요. 근데 지금 한 5, 6개월이 흐른 시점에 지금 보니까 벌써 이제 3,300 제곱미터당 지금 5천만 원이 넘어섰습니다. 즉 우리가 33평 기준으로 서울의 평균 분양가가 약 한 16억에서 17억 사이 지금 나오고 있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우리가 이제 보통 이제 예전에 특히나 이제 베이비 부모들 같은 경우에는 이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이제 내 집 마련을 많이 하셨죠. 그렇죠? 또 이제 기회도 상당히 많았고요. 기회도. 자, 그런데 지금은 사실은 서울에 일반 분양이 많이 없습니다. 재개발 재건축을 통해서 일반 분양이 돼야 되는데, 이 재개발 재건축을 통한 일반 분양분이 내년이면 더욱더 이제 줄어들 거고요. 그러니까는 이제 기회도 줄어들고 이제 분양가는 계속 오르면서 아파트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을 하시기가 상당히 지금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게 바로 이제 이 청약 경쟁률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지금 올해 같은 경우에 평균치가 135대 1입니다. 서울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이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하시기에도 너무 어려움이 많고요. 거기다가 또 청약을 통해서 내 집 마련 뭐 당첨이 되더라도 사실은 시드머니가 많지 않으면, 그렇죠? 종잣돈이 많지 않으면 뭐 사실은 또 당첨되더라도 내 집 마련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는 우리가 서울에서 소액으로 내 집 마련을 할 수 있는 길이 상당히 많았습니다. 대출에 대한 규제도 상당히 좀 느슨했고요. 그러니까 대출 같은 경우에도 상당히 좀 느슨했기 때문에 내가 좀 종잣돈이 적더라도 대출을 이용해서 청약을 통하거나 아니면 뭐 아파트를 뭐 갭으로 한 1, 2억 정도로 갭으로 투자를 하거나 이런 여러 가지 방법들이 상당히 많았거든요. 그런데 지금 시장은 그렇지 않다라는 거죠. 청약을 하더라도 많은 돈이 들어가야 되고요. 그 다음에 서울 같은 경우에는 물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묶여 있지만 아파트를 갭으로 투자를 하더라도 그런 시기가 오더라도 사실은 이제 소액으로 전세를 통한 내 집 마련을 하기가 상당히 어렵다라는 거죠. 그래서 서울 같은 경우는 사실 1, 2억 가지고 어떻게 좀 움직일 수 있는 게 많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 다행히도 서울 같은 경우에는 신규 아파트 공급을 하기 위해서는 재개발을 활성화 시켜줘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특히나 이제 초기 재개발 같은 경우에는 소액으로 우리가 선점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액으로 선점을 하시게 되면 이 개발에 대한 프리미엄과 그 다음에 나중에 향후에 이제 시세 차익, 그 다음에 내 집 마련까지 동시에 우리가 또 해낼 수 있는 이런 또 투자 방법론이 아직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지금 최근에 보면 재개발에 대해서 상당히 많이 관심들을 가지고 계십니다. 재개발에 대해서.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시장이 과거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변했다는 거죠. 우리가 보통 이런 정비 사업하면 보통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이 알고 계시는 그 정비 사업이 뭐 재개발이나 재건축 이외에는 없었잖아요. 자, 그런데 최근에 보면 이 재개발 사업도 신속이라든가 모아라든가 뭐 역세권이라든가 이런 다양한 정비 방식이 있죠. 그만큼 이 재개발 시장에 대한 패러다임이 상당히 많이 지금 변한 겁니다. 또 이 재개발 어떻게 보면 사업 절차도 상당히 많이 변했고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게 재개발 시장이 변했기 때문에 지금은 이 변한 시장에 맞게 어떻게 보면 투자에 대한 전략을 다시 짜야 된다는 거죠. 우리가 지금 현재 과거의 시장과는 상당히 좀 틀린 시장이잖아요. 근데 제가 상담을 해보면요.
대부분의 이렇게 뭐 소액으로 투자하시려는 분들 아니면 뭐 꼭 소액뿐만 아니라 이 부동산 투자를 생각하시려는 분들이요.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시냐면 시장은 많이 바뀌었는데 똑같이 과거하고 똑같이 투자를 하십니다. 예, 저는 그걸 이제 투자에 대한 관성이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자, 근데 시장이 바뀌었으면 시장이 맞게끔 투자를 하셔야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 제가 지금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습니다. 이번 주 목요일 오후 2시에는요. 예, 재개발 투자에 대한 시장도 바뀌었고 예, 그다음에 패러다임도 많이 변화됐습니다. 그래서 이 변화된 시장에 맞게 소액 투자로 예, 성공할 수 있는 성공 투자 전략에 대해서 제가 세미나를 준비 중에 있으니까 세미나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석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몇십 년 전에 했던 그 방식 그대로 또 내 자식들에게, 내 주변 분들에게 추천해 주신다면 그 투자가 성공으로 가기는 조금은 어려워진 시대가 됐습니다. 많은 것이 빠르게 변화한 이 시대, 그 트렌드에 맞는 재개발 투자 전략 전문가와 함께 이야기 나눠볼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무료 세미나 함께하고 싶으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 02-2638-3974번 혹은 유료 100원의 상담 문자 샵 3989번으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참여 방법 안내 도움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도 또 방송 시간 통해서 여러분의 고민들 해결해 드릴게요. 바로 첫 번째 시청자분 전화 연결해서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예. 네, 오늘 어떤 고민 좀 가지고 계세요? 예, 저는 이제 성북구 정릉동에 네. 그 통수장 위쪽에 정릉 대우아파트 25평을 2011년부터 지금까지도 이제 거주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여기가 이제 생각보다 좀 가격도 많이 안 오르고 네. 이제 너무 오래 살아서 이제 다른 곳으로 한번 이렇게 옮겨볼까 하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네. 이제 여유 자금은 한 2억 정도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 지금 아파트 매도하면은 한 5억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래서 7억 정도로 어디 다른 곳에 이제 거주할 만한 그런 아파트가 어디 있을까? 그게 이제 궁금해갖고 상담 드리려고 전화드렸습니다. 네, 연락 잘 주셨어요. 오랫동안 네. 거주를 한 곳에서 하셨는데 성북구 네. 정릉 대우아파트 25평을 말씀 주셨어요. 예, 새롭게 좀 여유자금을 더 보태서 상급지로 가고 싶다 말씀 주셨는데 거주해야 할 네. 지역은 상관없이 서울 내에만 예. 있으면 되는 걸까요? 예. 그러면 투자 가치에 조금 더 비중을 실어서 살펴보겠습니다. 대표님과 네.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시청자님.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지금 정릉 대우 아파트요. 네. 예, 딱 보니까는 지금 바로 이제 북한산 바로 밑자락에 있네요. 네. 예. 예, 북한산 바로 밑자락에 있어서 공기는 좋겠어요. 그죠? 네, 살기는 좋은데 이제 예, 너무 오래 살고 예. 네, 그래서 이제 한번 옮겨볼까. 또 이제 생각- 등산 다니기도 상당히 좋으실 것 같고요. 네. 예, 공기는 상당히 좋은 지역인데 근데 예. 가격이 별로 안 올랐죠? 네, 안 올랐어요. 여기 지금 아까 25평형 거주하신다고 하셨나요? 네, 25평이면 지금 얼마예요? 지금 5억 정도밖에 안 돼요. 아, 5억 정도요. 네,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그죠? 네, 그죠? 예, 다른 지역은 많이 올랐는데 지금 이제 상대적으로 이제 여기는 거의 사실 안 올랐죠? 예, 네, 안 올랐어요. 예, 많이 안 올랐죠. 그러니까 살기는 네. 상당히 좋은데. 예. 네, 자, 근데 지금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더 있으시다고요? 예, 2억 있고 근데 예, 그러면 한 대출은 7억 좀 정도로 부담스럽고, 예, 예, 7억 정도로 지금 다른 지역으로 한번 이제 갈아타고 싶으신 거죠? 네, 알겠습니다. 예, 먼저요, 제가 결론부터 네. 내드리면 예, 예, 갈아타기는 불가능해요. 예, 지금 왜 그러냐면 우리 네. 시청자는 최근에 보면 양극화라는 얘기 많이 들어보셨어요? 예, 예, 그러니까 다른 지역은 지금 엄청나게 많이 올랐거든요. 많이 올랐어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하나 말씀드리면 네, 올해 같은 경우에 8월 달, 9월 달, 10월 달에서요. 그 한강변의 아파트들이 있죠. 네, 예, 한강변의 아파트는 불과 3, 4개월 사이에 다 5, 6억씩 올랐어요. 아우 그렇게 많이요? 예. 자, 그러니까 지금의 부동산 시장, 특히 주택 시장의 가장 큰 화두가 뭐냐면 양극화예요. 예, 예. 그러니까 점점 상급지하고 중급지, 중급지하고 하급지의 하급지. 급지 간의 갭 차이가 네. 점점 벌어지는 거예요. 예, 예전에는 우리가 이 급지 간의 갭이 적었기 때문에 내가 조금만 더 네. 투자해도 급지 간의 이동이 상대적으로 아주 쉬웠거든요. 네, 자, 그런데 지금은 이 갭이 벌어지면서 지금 네. 하급지에서 중급지로 넘어가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사실은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거주하고 있는 요 대우 아파트가 네, 요 대우 아파트는 사실 하급지거든요. 하급지, 예, 하급지인데 여기서 사실은 내가 2억을 플러스 2억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네, 2억을 보탠다고 하더라도 사실은 갈 데가
없어요. 없죠. 예, 아마 네. 우리 시청자님도 많이 알아보셨을 거예요. 예. 예, 그래서 지금 전화 주신 것 같은데, 근데 네. 중요한 거는 이 양극화라는 게요. 양극화라는 게 이런 거죠. 이게 크게 보면 두 가지 이유로 이제 볼 수가 있거든요. 네. 어떤 거냐면 첫 번째는 이제 정책에 의한 양극화예요. 네. 자, 뭐냐? 우리가 이제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특히나 이제 네. 이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에서 가장 이제 시장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게 세금에 대한 규제거든요. 예. 그러니까 취득세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이제 보유세에 대한 규제, 그다음에 네. 양도소득세에 대한 규제. 이렇게 네. 세금 이 다주택자에 대해서 세금에 대한 규제를 하니까 당연히 우리가 현명한 투자자라면, 예, 현명한 네. 시장 참여자라면 당연히 네. 똘똘한 그러니까 다주택자로 이제 가져가지 않고 똘똘한 한 채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내가 여러 채 갖고 만약에 중급지에 내가 여러 채 갖고 계시는 분들도 중급지에 있는 네. 물건 다 파는 거예요. 예. 그 다음에 이제 상급지로 가는 거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자, 이 정책적인 거에 의해서, 그러니까 정책적인 거에 의해서 지금 양극화가 하나 지금 양극화가 일어나고 있고요. 네. 예. 자, 그런데 중요한 건 이 정책이요. 만약에 네. 바뀐다 그러면, 만약에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를 완화를 해준다 그러면, 즉 세금에 예, 대한 예. 규제가 완화가 된다라 그러면 조금 네. 양극화는 완화가 되겠죠, 그렇죠? 네. 네. 예, 그런데 제가 볼 때는 쉽지가 않아요. 지금 너무 먼 길을 왔습니다. 네. 예, 그러니까 이 정책은 계속적으로 유지될 가능성이 높아요. 네. 네. 그다음에 또 하나의 네. 양극화의 원인이 소득 수준의 양극화예요. 네. 소득 수준에. 지금 맨날 주변에서 들어보시면 경기 안 좋다, 경기 안 좋다 계속 그러고 있잖아요. 예. 예, 그런데 우리나라의 백만장자는 계속 늘어나고 있네요.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이게 그러니까 경제는 안 좋아요. 그러니까 경기는 안 좋죠. 네. 우리가 느끼기에 경기는 안 좋은데 희한하게 지금 이제 그러니까 그러니까 부자들은 계속 늘어나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소득이 양극화되고 있다는 거죠. 네. 네. 예, 그러니까 소득의 양극화, 그다음에 정책적인 어떻게 보면 지금 이제 그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 때문에 지금 주택 시장이 계속 양극화되고 있거든요. 예, 그러니까 네. 사실은 예전에는 이런 거예요. 지금 우리 시청자 5억 가지고 있고 플러스 2억 있으면 중급지로 이동이 가능했거든요. 네. 예, 그런데 지금은 이거 7억 정도로 중급지로 이동이 불가능해요. 네. 중급지로 이동이 불가능합니다. 자, 그런데 예를 들어 이런 건 있죠. 우리가 만약에 그냥 여기 우리 시청자는 여기 지금 살기는 지금 괜찮으시잖아요. 예, 예. 살기는 좋아요. 예, 여기는 뭐 공기 좋고 그죠? 네. 예, 살기는 괜찮으시잖아요, 그죠? 네. 그럼 여기는 그냥 계속 거주를 하세요. 네. 거주를 하시는데요. 이런 게 있어요. 우리가 최근에 보면 제가 항상 강조해 드리는 게 재개발을 많이 강조해 드리거든요. 예, 예. 근데 재개발 같은 지역도 예를 들어서 하나 말씀드리면 이 재개발 네. 같은 지역은요. 자, 네. 내가 그러니까 이 재개발 같은 경우는 초기에 네. 선점만 잘 하시면 네. 자, 지금 선생님 상황에서는 5억에다가 2억 보태봤자 중급지로 이동이 불가능하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런 그 초기 재개발 지역은요. 뭐냐면 초기 때는 가격이 낮을 거 아닙니까? 그죠? 예, 예, 예. 그러니까 급지가 예. 좋은 지역들, 예, 네. 중급지 이상의 지역들 같은 경우에 중급지 이상의 지역들로 내가 소액으로 투자가 가능해요. 네. 그럼 이런 데는 내가 시간을 투자를 하면 나중에 나한테 시세 차익을 많이 줄 거 아닙니까? 예, 그렇죠. 지금 네. 뭐냐? 예, 예. 우리 시청자님께서 지금 5억 플러스 7억이라는 자금으로 중급지로는 이동이 불가능하지만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는 거죠. 그렇죠? 네. 예, 네. 거주는 여기서 하시되 내가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으로 다른 투자. 어떻게 보면 개발 가능한 지역, 그러니까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 좀 급지가 투자하는 괜찮은 거. 지역에는 투자가 예. 가능한 거예요. 네. 예를 들면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우리 시청자님 최근에 자양동 일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예, 들어봤어요. 자, 자양동 같은데 자양 4동 있죠. 네. 자양 4동 같은데 지금 투자 금액이요. 물론 이제 여기가 지금 이제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니까 여기가 만약에 내가 전세 끼고 투자할 수 있다 그러면 여기다 15억 이상이에요. 예. 여기 지금 한강변 라인 아닙니까? 그죠? 네, 네. 네. 자, 그런데 요런 지역이요. 불과 22년도에 2억 네. 정도면 투자가 가능했어요. 아, 그랬어요? 지금 얼마나 많이 어. 오른 겁니까? 예. 그죠? 그리고 이제 자양 4동 같은 경우는 또 한강이잖아요. 네. 여기는 거의 뭐 상급지죠. 그렇죠? 네, 예, 예. 예,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투자를 하셔야 되냐면 우리 네. 시청자님께서 5억 플러스 2억을 한다고 하더라도 어차피 중급지 못 들어갑니다, 이제는. 네, 네. 예, 너무 벌어졌기 때문에. 네. 예, 그러면 내가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하시면서 자, 네. 소액 투자의 장점이 뭐냐? 소액 투자의 장점은요. 네. 소액 투자의 장점은 내가 선점만 잘 한다 그러면
선점만 잘 한다 그러면 입지가 좋은 지역, 그러니까 중급지 예, 이상의 예. 지역에 이상의 지역에 내가 소액으로 투자가 투자. 가능한 거예요. 네. 그러면 내가 급지 이동도 나중에는 뭐 10년 뒤에는 내가 급지 이동도 가능하고 지금보다도 또 중요한 건 그거죠. 개발이 될 네. 때까지는 시간이 오래 걸리죠. 네. 예, 그런데 가격은 그 전에 다 오르죠. 네. 네. 예, 그렇잖아요. 우리가 예. 보통 대부분의 투자자들이 저한테 많이 여쭤보시는 게요. 항상 예. 제가 여기 하세요 이렇게 말씀드리잖아요. 방송에서도 그래요. 근데 거기 언제 개발돼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시거든요. 네. 자, 그런데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아파트가 언제 되고 네. 안 되고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예. 이 재개발 재건축에서 가격이 오르는 건 기대감 네. 때문에 가격이 오르는 거거든요. 예. 자, 그러니까 우리 예를 들면 자, 지금 우리가 강남에 뭐 음마 아파트라던가 아니면 네. 압구정이라던가 이런 데 재건축 아파트 많이 있잖아요. 네. 이런 데 가격 어마어마하게 올랐죠. 예. 예. 예, 그런데 지금 아파트 개발됐어요? 아니.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도 그러니까 지금 전화 주신 우리 시청자분도 아셔야 되는 게 재개발 재건축은 아파트가 언제 되고 안 되고는 전혀 안 중요합니다. 가격 상승하고는요. 네. 예, 가격 상승하고 가격 상승의 가장 중요한 거는 이 지역이 가지고 있는 개발에 대한 기대감이에요. 그런데 이 개발에 대한 기대감은 언제 가장 높냐? 바로 네. 초기 단계 때 가장 높아요. 초기 단계. 예. 그러니까 어떤 지역이 개발 이야기가 없다가 개발 이야기가 나올 때가 가장 가격 상승 여력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어떤 지역에 지금 뭐 개발 이야기가 없어요. 한 1, 2억 투자가 돼요. 그런데 네, 개발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네. 그러면은 그냥 뭐 몇 개월 사이에 3, 4억 투자로 금방 되는 오르지. 거는 네. 부지기수예요. 네. 네. 예, 그리고 자,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님께서 하셔야 되는 거는 지금 여유 자금이 한 2억 정도 있으시잖아요. 네. 예, 제 방송 잘 보시면 제가 그런데 가끔씩 많이 말씀을 드려요. 네. 네. 그러니까 2억 정도의 여유 자금이 어떻게 하셔야 되냐면 거주하고 투자를 분리를 하시되, 그죠? 네. 또 이 재개발이 가능한 지역에 내가 선점하셔야 되는데 지금 네. 근처에도 이 정릉 근처에도 신속이나 모아타운 많이 하거든요. 예. 여기는 하시면 안 돼. 여기는요. 여기는 어차피 자, 네. 주변에 아파트 가격이 낮기 때문에 내가 여기가 개발이 네. 되더라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시세 차익이 적어요. 그럼요. 네. 예, 그러면 이 비슷한 투자 금액으로 중급지 이상으로 내가 보셔야 되는 거죠. 그죠? 네. 네. 예, 그래서 뭐 동대문구도 괜찮고 뭐 광진구도 괜찮고 이런 지역에 예. 여유 자금 2억이면 충분히 투자할 수 있는 지역들이 아직은 남아 있거든요. 네. 예, 지금 이 지역으로 따지면 제가 말씀드린 지역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 시청자께서 살고 계신 요 지역보다는 훨씬 더 상급지잖아요. 훨씬 그죠? 낫죠. 예. 예. 예, 그래서 자, 거주하고 투자 분리하세요. 네. 그다음에 중급지 이상의 소액 투자처를 찾으시면 됩니다. 네. 이 소액 투자처는 제 방송 보시면 가끔씩 제가 말씀드려요. 예. 예. 예, 그러니까 항상 방송 시청해 주시고요. 네. 예, 아시겠죠? 네, 알겠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지금 거주하시는 집에 2억의 여유 자금으로 내 거주지를 상급지로 옮기는 것은 조금 불가능하다라는 말씀과 함께 하지만 그 가능성은 재개발 투자에서 찾자라는 말씀 드렸거든요. 2억으로 어디 투자하면 좋을지 저희 방송 중간중간 많이 일러드리고 있으니까 앞으로도 꾸준히 시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여러분도 해결하고 싶은 부동산 고민 있으시다면 나가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해 보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시청자님 오늘 어떤 부동산 고민 가지고 계세요? 네, 저는 답심리동 빌라를 네. 재개발을 바라보고 지금 매수를 고민 중이거든요. 네. 네네, 그래서 전문가님 좀 조언 좀 듣고 싶어서요. 네, 아직 매수하시기 전이고 혹시 네. 보신 물건이나 뭐 주소를 알고 계실까요? 주소는 잘 모르겠는데요. 네, 그 답심리동에 있는 3구역이라고 하더라고요. 청구역. 네네. 네. 그 네네. 바로 근처에 있는 다세대 주택을 좀 추천받으셨어요? 네, 맞습니다. 네, 한번 투자해봐도 괜찮은 지역인지 분석해 보겠습니다.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청장님. 네, 안녕하세요. 예, 지금 답심님 쪽 보고 계신데 아까 어디시라고요? 답심리 3구역이요. 3구역이요? 그렇게 네네. 말씀하시면 제가 잘 모르고요. 예, 네. 제가 뭐 구역이다 어린지까지 다 잘 모르잖아요. 예. 혹시 어디 근처인지는 아세요? 뭐 주변에 뭐 아파트가 있다거나. 거기가 이제 답심리역에서 예. 지금 선정된 곳에서 조금 우측으로 해서 예. 1구역, 2구역, 3구역이 지금 진행 중이라고 하더라고요. 예. 네, 알겠습니다. 예.
자, 이 답심리역 지금 여기에 있고요. 그 다음에 네네. 최근에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진 데가 모아타운으로 지금 답심리역 바로 앞에 여기 지금 이제 관리계획 수립이 이루어졌죠. 예. 이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거는요. 여기가 지금 모아타운으로 가는 지역이거든요. 네, 예, 모아타운. 그런데 지금 네네. 관리계획 수립이라는 거는 자, 우리가 네. 신속통합기획에서 구역 지정이랑 똑같은 거예요. 네. 예, 그래서 지금 한 2주 전인가 아마 그 답심리역 앞에 모아타운은 이 관리계획 수립이 되면서 지금 이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또 이제 구역 지정이 되면 즉 관리계획 수립이 되면 바로 추진위원회 없이 바로 조합 설립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제 조합 설립 인가를 위한 지금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 지역이고요. 예. 근데 요 지역은 좀 투자 금액이 좀 높아요. 네네. 예, 관리계획 수립이 됐기 때문에 여기는 지금 뭐 투자 금액이 네. 거의 한 3억 5천대까지 나옵니다. 네네. 예, 근데 지금 보고 계시는 지역이 지금 이제 우측에 지금 요 일대, 우측에. 네, 요 맞아요. 일대가 최근에 이제 사업 설명회가 새로 열린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네, 예, 사업 그래서 설명회가 지난주에. 여기가 이제 모아타운으로 지금 이제 진행을 하고 있고, 그죠? 예, 지금 동의서도 진구하고 있죠. 네, 동의서 받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부동산에서. 이제 3블럭, 2블럭, 1블럭, 그러니까 3개의 블럭으로 지금 이제 동의서를 진구를 하고 있는 지역이죠. 그렇죠? 네, 예. 네, 네. 그래서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투자 금액이 얼마예요? 투자금은 2억 정도라고 그래요. 투자 금액이 2억이요. 예. 네, 네. 2억 정도면 2억 정도면 매수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거냐면 부동산을 네. 투자를 하실 때 보면 주변 지역하고 비교를 하시면 되거든요. 네. 근데 요 지금 앞에 답심리역 앞에도 모아타운, 얘도 지금 모아타운으로 진행 중이잖아요. 네, 네. 근데 얘 두 가지 이 두 지역에 공통점이 있어요. 어떤 공통점이냐? 요 지역 이 두 지역은 노후도가요. 사실은 신속통합기획으로 들어가도 괜찮은 지역입니다. 네. 우리가 이제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신속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됐잖아요. 네, 네. 예, 신속은 노후도 요건이 좀 높습니다. 예. 말씀드리면 우리가 신속 같은 경우는 30년 60% 이상이 돼야 신속으로 가능한 거고요. 예, 그다음에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57%예요. 그러니까 노후도 요건이 좀 완화가 된 게 모아타운이거든요. 근데 요 지역 같은 경우는 노후도가요. 둘 다 30년 노후도가 다 85% 둘 다 이상이에요. 그러니까 가서 보시면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잖아요. 그렇죠? 네, 네. 예, 근데 노후도가 상당히 높은 지역이라서 신속도 가능한데 여기는 지금 모아로 가고 있는 지역, 모아타운으로 지금 이제 사업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 지역이잖아요. 네, 네. 근데 이 모아타운이 신속에 비해서 장점을 하나 가지고 있어요. 어떤 장점을 가지고 있냐? 우리가 이제 만약에 신속으로 가게 되니까 그러니까 신속이라는 게 정통 재개발 방식입니다. 예, 신속으로 가게 되면 이렇게 구역 지정을 받은 다음에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 만들고 그 다음에 조합 설립이 되고 그 다음에 사업 시행 인가 받고 그 다음에 이제 관리 처분이 떨어지거든요. 이게 이제 네. 일반적인 절차예요. 재개발 재건축에서. 네, 네. 자, 근데 모아타운은요. 보통 모아타운을 보면 이런 얘기는 많이 들어보셨어요. 모아타운이 사업 속도가 빠르다. 이런 얘기는 좀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그죠? 자, 그런데 이 모아타운 같은 게 여기서 추진위원회 절차가 생략이 돼 있고 그다음에 관리처분 절차가 생략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재개발 방식에 비해서 그러니까 신속통합기획에 비해서 사업 절차가 2개가 생략이 돼 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죠. 네. 예, 그래서 여기 지금 답신역 앞에 여기도요. 주변 지역의 신속통합기획이 먼저 선정되는데 여기가 벌써 지금 구역 지정이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하고 비교를 해봤을 때 요 지역도 앞으로 사업에 대한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럼 여기가 지금 23년 말 정도의 모아타운으로 지정이 됐거든요. 네. 그래서 이번에 관리계획 수립이 된 거예요. 네. 자, 그러면 얘하고 한 2년의 시간이 있잖아요. 네, 네. 그런데 2년의 시간이 있는데 얘가 벌써 3억 5천 투자야. 얘는 2억 투자야. 네. 자, 그러면은 주변하고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미니멈 한 1억 5천 정도는 1억 좀 더 먹을 5천. 게 있는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하셔야 돼요. 네. 자, 그리고요. 또 하나는 저는 지금 여기가 지금 아까 말씀드렸듯이 지금 모아타운 관리계획 수립이 됐잖아요. 네, 네. 근데 여기 같은 경우는 지금 도로변까지 다 포함이 돼 있어서 큰 건물도 많이 포함이 돼 있거든요. 네. 그래서 조금 시간이 많이 걸릴게요. 왜? 우리가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원들의 동의가 빠르고 사업 속도가 빠르잖아요. 네. 근데 이쪽에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요 지역은요. 앞쪽에 대로변 쪽에 이 큰 건물들을 다 빼버렸습니다.
네. 그러니까 안쪽의 주택가들은 상대적으로 동의받기가 아주 쉽잖아요. 그죠? 네, 네. 그러니까 네. 얘가 먼저 갔더라도 사실은 사업 속도는 나중에 얘가 더 빠를 수도 있다라는 거죠. 아, 네. 예, 왜?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시청자 여러분들 이런 걸 보셔야 돼요. 우리가 재개발 재건축이라는 거는 사실은 조합원들의 동의가 필요한 조합 사업이거든요. 네. 그럼 상대적으로 조합원들의 동의가 용이한 지역이 늦게 가더라도 더 빠를 거 아닙니까? 네. 그죠? 근데 여기 같은 그러겠네요. 경우는 전체가 이렇게 보시면 대로변의 건물들까지 다 모아타운에 포함이 돼 있기 때문에 아마 여기에서 앞으로 조금 좀 잡음이 좀 있을 거예요. 그런데 네. 지금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고 계시는 이 지역은 그런 잡음이 없는 지역입니다. 네. 예, 그러니까 사업 속도도 상대적으로 아주 빠를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주변 지역하고 내가 면밀하게 비교를 해보면 사실은 답이 나오는 거예요. 네.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면 여기는 지금 신송노후도, 그러니까 신송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인데 모아타운으로 간다라고 했잖아요. 네, 네. 그만큼 조합원 수가 적어요. 아, 조합원 수가 적다라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봐요? 사업성이 좋은 거 아닙니까? 네. 그죠? 네, 네, 네. 그래서 여기 조합원들은 사실은 제가 예전에 제가 한번 살짝 한번 봐봤는데 여기에 기존 조합원들 같은 경우에는 전 조합원들이 33평 배정이 가능합니다. 네. 그러니까 빌라 갖고 있어도 우리가 보통 빌라 갖고 있으면 막 25평 한다고 하잖아요. 네, 네. 네, 그런데 여기는 빌라 갖고 있어도 33평 배정이 가능해요. 배정도 가능하고 또 일반 분양분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각 조합원들이 분담해야 되는 추가 분담금도 상대적으로 좀 낮게 나올 지역이거든요. 네. 예, 그래서 여유자금 2억이면 아주 네, 네. 가성비가 아주 좋은 투자처입니다. 아, 그다음에 네. 내가 투자에 대한 판단을 내릴 때 주변하고 이렇게 이 지적 비교를 할 수 있는 지역이 바로 앞에 있잖아요. 네, 네. 예, 어떻게 해요? 자, 지금 다 이해되시죠? 예, 예. 그러니까 이렇게 주변 지역하고 비교를 많이 해보셔야 돼요. 네. 예. 자, 여유자금 아마 2억 정도로 투자가 가능하다 그러면 예, 매수하셔도 네. 괜찮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예, 고맙습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네, 투자 찬성 의견 드렸습니다. 여러분께서도 이렇게 재개발 투자에 대해서 고민되시거나 이게 정말 좋은 투자처일지 모르겠다, 확인 좀 해봐야겠다 하신다면 전문가의 점검 받아보세요. 저희 나가고 있는 무료 상담 전화로 도움드리고 있습니다. 요즘 정말 많은 분들이 올해가 가기 전에 빠르게 재개발 투자를 좀 해봐야겠다. 그래서 2025년 이 끝자락에도 정말 발빠르게 임장 다니시고 활동하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다고 들었는데 그런 분들이 요즘 고민하시는 내용 중에 하나가 이 재개발 투자 방식 중에 모아타운과 신속통합기획이 있는데 이 둘 중에 어느 것이 더 좋은지 모르겠다라는 상담 문의를 저희에게 많이 주고 계시거든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대표님 전해주세요. 네, 제가 이제 개인적으로 이제 대면 상담을 할 때도 그렇고요. 그다음에 이제 이게 방송을 할 때도 그렇고 많은 분들이 신속이 좋아요, 모아가 좋아요 이렇게 많이 여쭤보십니다. 예,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우리 보통 이제 엄마가 좋아요, 아빠가 좋아요. 예, 이렇게 여쭤보시는 건 똑같거든요. 예, 그러니까는 이게 신속이 좋을 수도 있고요, 모아가 좋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다음에 엄마가 좋을 수도 있고 아빠가 좋을 수도 있는 거고요. 예, 그래서 오늘은 이거를 한번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신속통합기획이 뭐냐? 예,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에는 예, 기존에 그냥 재개발이에요. 여러분께 알고 계신 기존 재개발입니다. 근데 왜 신속이 들어가 있냐? 이 신속 같은 경우에는 자, 앞으로 구역 지정 절차까지의 단계를 좀 빠르게 관에서 좀 도와주겠다. 서울시에서 좀 도와주겠다. 그래서 구역 지정까지 돼야 그 다음에 이제 추진위원회 만들고 조합 설립 인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신속하게 초기 재개발 단계를 진행을 하겠다라고 해서 신속통합기획입니다. 이거는 이제 21년도에 나왔죠. 21년도에. 자, 그래서 이 신속통합기획 같은 경우는 필수적인 요건이 법정 요건이 30년 노후도 60%입니다. 30년 노후도 60%고 그다음에 선택 요건 중에는 노후도 연면적 비율, 그다음에 접도율 가소필지, 그다음에 호수밀도 이런 등등등이 있는데 근데 사실은 여러분들께서 가장 중요하게 이제 보셔야 되는 거는 그냥 노후도만 보시면 돼요. 예. 노후도가 30년 노후도 이렇게 60% 맞는 지역은 이 선택 요건 중에 하나만 맞아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거의 안 맞는 지역 없습니다. 그러니까는 이것만 좀 살펴보시면 될 것 같고요. 예, 그래서 신속 통합 기획은 뭐냐? 기존 재개발인데 기존 재개발을 초기 단계에 관에서 좀 이제 주도를 해주는 게 초기 이 신속 통합 기획이다. 예,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요. 이 신속 통합 기획은 자 원래는 우리가 30년 노후도 요건 67%였어요. 67%였는데 지금 서울에 이제 웬만한 지역들은 뉴타운 지금 진행하고 있고 재개발 다 해버리고 나니까
이제 노후도가 안 맞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노후도 요건을 최근에 60%로 완화를 해준 겁니다. 예, 원래는 67%였습니다.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 신속통합계획은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얘보다 노후도 요건이 좀 떨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모아타운에 비해서는 노후도가 높은 만큼 우리가 오래된 주택들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만큼 조합원 수가 적은 거예요. 그래서 모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예, 사업성은 상당히 많이 좋은 편이다. 예, 그다음에 이런 그 신속통합계획으로 가는 현장들 같은 경우에는 사업 절차가 과거에 비해서는 상당히 많이 간소화됐다. 뭐 환경 영향 평가라든가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좀 간소화됐습니다. 예, 그래서 지금 이번에 이제 신속통합계획 서울시에서 2.0 발표를 했는데 과거에 평균적으로 18.5년씩 걸리던 거를 앞으로 12년 내에 끝내겠다라는 게 이제 신속통합계획입니다. 그만큼 절차들도 많이 간소화됐는데 근데 일반적으로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의 절차를 보면 먼저 이제 후보주로 선정이 되죠. 후보주로 선정이 되면 이제 정비계획 수립을 하면서 구역으로 지정이 됩니다. 자, 구역으로 지정이 되면 이제 사업 주체가 생겨야겠죠. 그래서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고, 자, 추진위원회가 만들어지면 이제 법인이 하나 만들어져야 돼요. 시행사가. 그게 바로 조합입니다. 자, 그 다음에 조합이 설립이 되면 우리가 뭐예요? 여기를 어떻게 개발할 거예요? 그러니까 건축 허가를 받아야겠죠. 이게 사업시행인가예요. 예, 근데 사업시행인가 받고 그 다음에 관리처분. 너는 추가 분담금 얼마야? 너는 몇 평가? 그 다음에 우리 일반 분양가 얼마야? 이 사업에 대한 상세한 내역이 나오는 게 바로 관리처분이라는 거죠. 예, 그 다음에 이제 2주에 들어가는 거죠. 예, 요런 일반적인 절차를, 요런 절차가 일반적인 절차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가 신속통합계획은 모아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사업성은 상당히 좋다. 예, 그런데 모아에 비해서는 사업 속도가 좀 느리다. 라는 건데, 자, 한번 모아를 한번 볼게요. 자, 이 모아타운은 22년도에 발표됐죠. 그러니까 21년도에 신속, 22년도에 모아타운 발표됐습니다.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에는 법정 요건이 20년 노후도 57%예요. 자, 아까 신속 노후도는 30년 60%였죠. 예, 그러니까 모아에 비해서 노후도 요건이 좀 많이 완화가 된 게 모아타운입니다. 근데 모아타운에 나온 탄생 배경이 뭐냐면 서울에 이제 큰 땅들이 없는 거죠. 재개발할 만한 땅들이. 예, 그러니까 이 모아타운은 짜투리 땅 개발하려고 나온 겁니다. 근데 이 짜투리 땅을 개발을 하다 보니까 규모의 경제가 적죠. 그렇죠? 특히나 지금은 이제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데 그래서 이 짜투리 땅들을 모아서 규모의 경제를 살려서 개발하는 게 바로 모아타운이에요. 그러니까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하나의 타운 내에 여러 개의 구역들이 있어서 같이 가는 겁니다. 그래서 규모의 경제를 살리기 위해서 모아서 개발을 하는 게 모아타운이다 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노후도 요건의 신속에 비해서 상당히 많이 완화가 된 게 모아타운이다. 자,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20년 노후도 57%, 즉 사업성은 신속에 비해서는 상대적으로 좀 떨어질 겁니다. 왜? 그러니까 신축 건물들이 좀 많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도 또 이제 사업 절차가 많이 생략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 모아타운 같은 경우는 후보지 선정이 되면 바로 관리계획 수립, 우리가 재개발에서는 구역 지정이라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추진위원회 없이 조합 설립으로 가고 그다음에 사업시행 인가시에 관리처분 동시에 합니다. 자, 그러니까 사업 절차가 많이 생략이 돼 있으니까 신속에 비해서는 모아타운은 사업 속도가 상당히 빠르다는 이제 장점을 가지고 있는 거고요. 자,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장으로 보시면 이제 역세권 개발 같은 거 있어요.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에는 노후 분양 건축물 노후도 비율은 60% 이상, 그 다음에 1차 역세권 역반경 350m 이내, 그 다음에 2종 일반 주거지역 이상이고, 그 다음에 선택 요건 중에는 가족 필지 비율 150제곱미터 이하 필지 비율이 40% 이상, 그 다음에 점이 이용하고 있는 2층 이하 건축물 비율이 50% 이상, 이 둘 중에 하나가 충족이 돼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아까 모아라든가 신속에 비해서는 지정 요건이 좀 상대적으로 좀 까다로운 겁니다. 자, 근데 이 역세권 개발이 왜 나오게 됐냐? 이 역세권 개발 같은 경우는 이런 거죠. 자, 우리가 일반적인 재개발 사업은요, 많은 분들이 야, 여기 저층 주거지역 가봤자 빌라 5층까지밖에 없는데 아파트 높게 올리면 주택 공급 효과가 큰 거 아니야? 기존에 거주하고 있는 인구보다 많이 늘어나고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많이 생각을 하시거든요. 재개발 방식의 사업은. 근데 여러분 그거 절대 아니에요. 신속모아 지금 이런 사업들, 일반 재개발 방식의 사업은요, 주택 공급 효과가 아예 없습니다. 예, 대려 재개발을 하면요, 주택이 줄어들어 있는 경우도 상당히 많아요. 자, 왜 그러냐면요, 우리가 이런 재개발 지역들 가면, 자, 우리가 소유권자한테 아파트를 주는 거죠. 그렇죠? 소유권자한테. 자, 근데 이런 재개발, 이건 신속이라든가 모아로 하는 지역들을 가보면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아요. 다가구. 자, 다가구 지금 8가구 있습니다. 자, 그런데 8가구 있더라도 자, 아파트는 몇 채 줘요? 소유권자한테 한 채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기본 원칙은.
예, 뭐 많으면 두 채, 많으면 세 채까지 주지만 기본 원칙은 한 채잖아요. 자,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재개발 지역들 같은 경우에는 다가구 주택 비율이 높기 때문에 우리가 아파트를 올리게 되더라도 이 주택의 질이 좋아지는 거지 양이 늘어나는 게 아닙니다. 그에 비해서 재건축은 1세대 1가구니까 주택의 질도 좋아지고 양도 좋아지는 거죠. 근데 재개발은 주택의 질만 좋아진다. 양은 줄어든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한남뉴타운 같은 데 있거든요. 한남뉴타운 상구역 같은 데는 보면 지금 상구역 같은 게 지금 이제 철거에 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상구역 같은 경우가 이 상구역이 지금 2주 가구 수가요. 2주 가구 수가 얼마였냐면 8,300가구였어요. 근데 여기 지금 아파트 입주하는 세대가요. 6,000세대입니다. 어때요? 주택이 줄어들어 있잖아요.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역세권 개발이 나온 거거든요. 역세권 개발은 뭐냐? 고밀도, 그러니까 용적률 상향을 통해서 고밀도 개발을 유도를 하는 거죠. 예, 고밀도 개발을. 예, 그래서 지금 용적률 상향을 해주면 고밀도 개발이 되니까 주택의 질도 좋아지고 양도 늘어나는 거죠. 이게 바로 역세권 개발입니다. 자, 그래서 기존 재개발이 가진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주택의 질과 주택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 나온 게 바로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고요. 자, 지자체 입장에서는 뭐예요? 자, 이렇게 용적률이 상향이 되면, 용도 지역의 상향이 되면 늘어나는 용적률의 2분의 1은 임대 아파트로 공급을 해야 돼요. 그런 지자체 입장에서는 역세권 같은 아주 좋은 지역에 안정적으로 임대주택이라던가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이 확보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조합 입장에서는 자, 그래도 용적률이 늘어났으니까 사업성이 상당히 많이 개선이 되는 거죠. 그래서 서로 윈윈할 수 있는 개발 사업이 바로 역세권 개발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역세권 개발이 무조건 좋냐? 아니에요. 단점도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어떤 단점이냐? 자, 고밀 개발이 이루어지니까 단지 내 주거 쾌적성은 상당히 떨어져요. 즉 아파트 가격이 그렇게 비싸지 않을 거예요. 우리가 아파트라고 하면 안에 공원도 들어가 있고 산책로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뭐 놀이터도 있고 이래야 되는 거잖아요. 그런데 그냥 고밀도 개발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닭장식으로 이제 아파트가 올라간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단지 내 쾌적성은 상당히 떨어질 거고요. 그다음에 우리가 주거 벨트가 좋아야 되는데 이 주거 벨트라는 거는 동일한 주거 수준, 동일한 소득 수준으로 주거 벨트가 형성이 돼야 되는데 임대 아파트 비율이 상당히 높다라는 거죠. 예, 서울 도심에 임대 아파트 비율 높은 지역은 아파트 가격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 대표적인 데가 강서의 가양동이라던가 뭐 등촌동 이런 지역 아닙니까? 그죠? 예. 자, 그리고 이제 지정 요건이 도정법 사업 중 가장 까다롭다. 예,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그래서 제가 좀 살펴드린 게 신속 모아 역세권을 제가 살펴드렸거든요. 자, 그러면 신속이 좋아요? 모아가 좋아요? 역세권이 좋아요? 답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거냐? 이렇게 보셔야 돼요. 자, 이런 정비사업 방식의 사업은 100% 조합 사업입니다. 그러니까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한 사업이죠. 즉 조합원의 동의는 이 조합 사업이라는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그래서 사업 방식이 중요하지 않은 거예요. 사업 방식이 신속이냐 모아냐 역세권이냐 전혀 중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중요한 건 뭐예요? 조합원의 이익. 내가 소유자로서 이 사업을 하면 얼마만큼의 이익이 나한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자, 그러니까 근데 여기 조합원의 이익이라는 게 뭐예요? 사업성이라는 거. 사업성 및 향후 내가 받을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중요한 거 아닙니까? 그렇죠? 예. 자, 그래서 사업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다. 예, 신속이든 모아든 역세권이든 조합원들의 이익이 중요한 거다. 자, 보시면 일반적으로는 우리가 그 모아가 사업성은 떨어지죠. 아까 노후도 요건이 완화됐기 때문에. 그죠? 자, 그런데 만약에 신속 노후도가 나오는 지역에, 그러니까 노후도가 아주 높은 지역에 모아로 만약에 추진을 한다 그러면 어때요? 그러면 신속은 사업성이 좋잖아요. 근데 모아의 장점은 뭐예요? 사업 속도가 확보가 되잖아요. 그죠? 자, 그러면 이런 지역들은 그러니까 노후도가 높은 지역에 모아로 가게 되면 사업 성도 좋고 사업 속도도 상당히 빠르다는 거죠. 그죠? 예. 그러니까 이런 지역을 사실은 빠르게 공략을 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투자 포인트죠. 자, 그 다음에 입지가 안 좋은 지역에 만약에 신속으로 가요. 예, 사업 진행 안 돼요. 입지가 안 좋은 지역도 내가 기대할 수 있는 아파트의 가치가 낮잖아요. 그렇죠? 예,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거는 조합원의 이익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입니다. 신속 모아 역세권이 중요한 게 아니라. 예. 자, 그럼 이제 입지 좋은 지역도 또 안 될 수도 있는 거죠. 자, 조합 사업은 조합원의 동의가 필요하죠. 근데 입지 좋은 강남권에 왜 지금 안 되고 있습니까? 조합원들이 반대하잖아요. 단독이나 다가구주택 소유자들이 반대하니까 안 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또 입지가 좋다고 해서 또 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조합원들의 동의 여부도 면밀하게 살피시고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죠. 예. 자, 그래서 우리가 이제 보면 신통이냐 모아냐 역세권이냐 뭐가 좋아하냐가 아니 어떤 방식의 사업이
좋냐가 아니고요. 가장 중요한 거는 그 해당 지역의 신속이냐 뭐하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되느냐 안 되느냐. 즉 사업 방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조합원들의 이익이 보장이 되냐 안 되냐. 이게 중요하다라고 이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상입니다. 네, 엄마가 좋냐, 아빠가 좋냐 이 질문에 너무 매달리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이들을 잘 키워줄 엄마가 누군지, 잘 키워줄 아빠가 누군지 그걸 선별하는 능력이 필요할 텐데 저희 전문가들이 도움 드리고 있으니까요. 언제든 도움 필요하시다면 나가고 있는 번호로 문의 주세요. 자세하게 안내 도움 드릴 거고요. 계속해서 방송 시간 통해서 또 여러분의 고민 만나보겠습니다. 다음 전화 바로 연결할게요. 여보세요.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예, 수고 많으십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예, 어떤 예. 부동산 고민 좀 해결해 볼까요? 예, 제가 그 21년도 초쯤에 네. 그 당시 다 아파트 가격이 너무 올라가지고 그냥 그 아파트를 하나 샀어요. 지금 레미안 크레시티 33평을 사가지고 지금 살고 있는데 네. 그 당시에 그 15억에 제가 샀거든요. 그리고 네. 그다음에 23년도쯤에는 가격이 많이 떨어졌었어요. 네. 당시 내 기억에는 뭐 한 11억까지 떨어졌던 걸로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서 신경이 많이 쓰였죠. 그래서 네. 최근에는 좀 회복이 돼가지고 한 17억 정도 가는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뭐 팔고 더 좋은 지역으로 가고 싶어도 대출도 안 되고 뭐 그런 상황이니까 앞으로 어떻게 될지 좀 궁금해서 한번 여쭤보려고 전화드려봤습니다. 알겠습니다. 레미안 크레시티 아파트 답심리에 있는 거죠. 그래서 한동안 마음고생을 하셨지만 전농동이죠. 네, 전농동에 예. 지금 계속해서 오를 만한 가치가 있는 아파트인지 향후 같이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예. 대표님과 인사 나눠보세요. 예,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총장님. 아유, 수고 많으십니다. 잘 듣고 있습니다. 예, 21년도에 매수를 하셨는데 예. 지금 지옥과 천당을 왔다 갔다 하셨네요. 그러죠. 그동안에 좀 떨어졌다가 예, 이제 15억이면 와서 작은 좀 돈도 아닌데 올리- 갑자기 이게 심적돼 버리니까. 그죠? 예. 예. 그래서 지금 전망이 궁금하신 거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될래나. 예. 예,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습니다. 예. 저는 이렇게 하면 제가 좀 다른 방식으로 좀 접근을 해드릴게요. 예. 자, 우리가 부동산도요, 예. 브랜드예요. 예. 자, 우리가 예전에 청량리하는 지역은요, 집창촌이라는 이미지가 너무 강했습니다. 그렇죠. 예. 예, 그리고 우리가 용산 있죠? 예. 용산역 앞에도 집창촌 있거든요. 예. 근데 거기다 개발됐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사람들이 지금 용산역 앞에 집장촌이 있었던 거 기억 못해요. 예. 그런데 중요한 건 이거죠. 예. 자, 용산역 앞에 집장촌이 있었고 청량역 앞에 집장촌이 있었고 여기다 개발 끝났잖아요. 지금 그렇죠. 롯데캐슬 L65 들어와 있잖아요. 그죠? 예. 자, 그러니까 어떤 의미냐면 이 지역의 지역적인 브랜드 가치가 상당히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예요. 브랜드. 우리가 부동산도 브랜드거든요. 그러니까 예. 남들이 이 지역이 좋다라고 인정을 해줘야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자, 그런데 우리가 또 과거에 집장촌이 있던 자리는 다 교통의 중심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가 청량리가 지금 어떻습니까? 청량리가 여기가 강북교통의 중심이에요. 그렇죠. 앞으로 12개 노선이 환승이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어 지금 바로 뒤에 있는 여기 지금 전동답신 뉴타운이 가장 큰 어떻게 보면 수혜를 보는 지역 아닙니까? 예. 그런데 우리 시청자님 저기 멀리 그 이문희경 노타운 있죠? 예. 이문희경 노타운 지금 아파트 가격이 많이 올랐죠? 그렇죠. 예. 근데 이문희경 노타운의 마케팅 포인트가 뭐냐면요. 청량리랑 가깝다예요. 예. 지금 뭐냐? 이제는 청량리하는 브랜드가 상당히 많이 지금 높아지고 있는 거거든요. 예. 그죠? 예. 거기다가 지금 청량리역 일대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앞으로 12개 노선이 환승이 되면서 여기는 어떻게 보면 예. 강북 교통의 중심이 되는 지역이고요. 그렇죠. 예, 그다음에 지금 레미안 크레시티, 지금 레미안 미드 카운티 아니면 이제 레미안 위브 여기는 다 뉴타운 개발이 끝난 거고 인근 예. 지역에 여기 지금 신속통합기획, 여기 지금 역세권 신속, 그다음에 모아타운 예전에 여기가 다 뉴타운 해제 지역이거든요. 예. 근데 뉴타운 해제 지역들 지금 하나 둘씩 신속이나 모아나 역세권으로 지정이 되면서 지금도 앞으로 다 개발이 시작이 되는 거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면 이게 자 이런 지역도 또 개발이 이루어지게 되면 또 신축 아파트가 들어오면서 여기에 인문적인 환경이 크게 또 개선이 된다라는 거죠. 예. 즉 뭐냐 우리 시청자님께서 보유하고 있는 이 지역은요 지역적인 예. 브랜드 가치가 높아지는 지역이기 때문에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아, 예. 예, 걱정하지 마시고요 그냥 보유하세요. 예, 감사합니다.
네, 지금부터는 마음 편하게 보유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 방송 끝난 이후에도 나가고 있는 번호는 계속해서 열어둘 테니까요. 고민 남아 있으시거나 또 목요일에 진행되는 무료 세미나 참여 원하신다면 연락 주세요. 아울러 저희 프로그램은 여러분께 보다 다양한 정보 제공하기 위해 마련되고 있습니다. 해당 부동산의 가치나 매물 가격의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는 않는다는 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건강한 오후 보내시고요. 저희는 내일 다시 인사드릴게요. 고맙습니다.